자, 이제 잡가 제비가를 하는데 이 잡가 제비가에서 일단 행번호를 좀 썼고요. 일단 화면에 비치는 대로 썼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침표 찍어야 되네요. 만약에 작품에 마침표가 안 찍혀 있으면 문장 기호가 안 찍혀 있으면 마침표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왜? 이것이 하나의 의미달락. 마침표는 여기다 좀 쓸까요? 네, 컨퍼런스에서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죠. 하나의 의미 완성 단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끊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품이 길어. 그런데 문장 기호가 따로 없어. 그럼 마침표라든가 물음표, 느낌표 이걸 찍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팁을 갖고 바로 들어가지요. 시작해 볼까요? 만첩산중 늙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어르고 논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뭐지? 예, 잡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잡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살펴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또 얘기를 꺼내놓으면 이거 뭡니까? 기존 다른 작품에 있던 표현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짜깁기처럼 좀 집어넣은 거죠. 예, 짜깁기처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개별 잘라서 넣어서 뭔가 이런가 두루뭉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잡가잖아요. 그래서 잡가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는데 하나의 집중된 주제의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 자, 만첩산중. 산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겹겹이 둘러싸인 산 속에서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애하고 놀리고 어르고 놀리고 장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늙은 범입니다. 자, 늙은 범이 살찐 암캐죠. 암캐를 물고 장난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논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늙음의 암캐를 물어놓고 논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의미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일행의 첫 번째 내용은 늙은 범이 암캐를 물어다 놓고 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판소리 춘향가를 그대로 베껴 놓은 거예요. 판소리 춘향가를 활용한 것이다.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주제의식 막 드립다 파서 막 분석해야 될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다음, 광풍의 낙엽처럼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광풍의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광풍, 아주 거센 바람이겠죠. 낙엽처럼 푸른 하늘에 벽허라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 다른 단어 뜻 봐야 돼요. 네, 푸른 하늘에 낙엽처럼 직유법이죠. 둥둥 떠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직유법 사용되어 있고 그래서 낙엽이 뭔가 아주 심하게 부는 바람에 낙엽처럼 푸른 하늘을 둥둥 떠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새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낙엽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기러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기러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러기를 뭘로? 직유법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직유법으로 기러기가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각한 주제의식 없습니다. 자, 둥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태어죠.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죠. 잡가라고 하는 건 그 리듬의 흥, 그 분위기의 흥에서 심각한 가사의 주제의식 없이 그냥 즐겁게 흥얼거리는 듯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다음, 일락서산으로 넘어가죠. 해가 서산으로 지는 거, 해가 서산으로 져서.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서인데 요거 좀 색깔 좀 바꿔볼까? 자, 일락서산, 해가 서쪽 산으로 지는 거하고 해가 뚝 떨어져서는 의미상 중복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네, 중복 표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죠. 중복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복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잉여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잡가의 특징 중에 하나, 잉여적 표현도 사용한다. 했던 거 또 반복해서 표현해주는 잉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의미가
한데, 자, 중복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한자가 쓰이고 있죠? 한자가 쓰이고 있고, 잉여적 표현, 여기는 우리말이 쓰이고 있죠. 우리말과 한자의 중복 표현, 잉여적 표현이 사용이 돼서 뭘 강조하죠? 월출동령, 달이 떠올라요. 동쪽에서 달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달이 솟는다, 요거 좀 구분해 볼까요? 월출동령,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월출동령, 달이 솟네에서 여기 또 다시 한번 중복 잉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한자와 우리말이 배치되는데 일락서산의 해는 뚝 떨어져요. 해서 여기는 해가 요렇게 지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요렇게 달이 요렇게 떠오른 것 해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서 하강이죠. 하강과 상승의 대조겠죠. 상승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는 태양은 지금 저물고 있고 플러스 달은 떠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는 거죠. 아,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가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건 아닙니다. 다음 만리장천으로 넘어가죠. 만리장천은 아득하게 먼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먼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리장천 먼 하늘에 기러기입니다. 여기 기러기 있죠. 아까 어디 있습니까? 낙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낙엽의 원간염이 기러기예요. 낙엽의 원간염이 기러기. 해서 두 번째 이 부분이죠. 첫 번째는 범이 살찔함캐를 물고 놀고, 지금 요 기러기 요 부분까지요. 요 부분까지는 2번으로 해서 뭡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먼 하늘에, 면자로 보이네요. 자, 먼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단순하게 뭡니까? 처음에 늙은 범이 암캐를 데리고 논다. 춘향가. 그 다음에 먼 하늘에 기러기 날아간다. 배경묘사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네요. 심각한 주제의식 없어요. 저 뒤에 가봐서 조금 뭔가 주제의식이 나가겠죠. 제비 후리러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제비 잡으러 나가는 거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뭡니까? 반복 대꾸법이죠. 그래서 반복 플러스 좌우 대꾸예요. 반복과 대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에서 인용한 거니?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흥보가를 인용한 거죠. 판소리 흥보가를 인용한 겁니다. 요건. 그래서 두 번째 판소리 흥보가 또는 흥보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흥보가라고 쓰게 판소리 흥보가를 인용하는 거예요. 제비다리 뚝 부러뜨리려고 놀부는 가고, 그리고 후리러 가는 거니까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러 가는 거지요. 그래서 뭘로 가는 겁니다. 자,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간다. 해서 복희씨가 만든 그물을 들쳐메고서 간다. 복희씨니까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그 중국 고대 아주 오래전에 고대 전설상의 왕이 만든 그 그물을 갖고 두루쳐 메고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물을 두루쳐 가는 건데 바로 뭡니까? 제비 후리는 거죠. 그래서 그물인가요? 요거를 세모치고 후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요 후리러 나간다의 수단과 도구겠죠. 수단과 도구이고요. 흥보가로 보자면 요건 좀 탐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흥보가 인용. 그 다음에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허허. 어이고. 저 제비 내 어디로 달아나노?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죠? 여기서 아까 체크했었던 우이여 하는 부분부터 아이고 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여음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잡가의 여러 가지 특징, 잡탕으로 다 짜깁기처럼 넣는 거야. 그래서 저 제비 내 어디로 달아나노?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해서 저 제비 내라고 돼 있어요. 제비가 원관념이고요. 내라고 하는 것은 보조관념인데 사람이 보조관념이 이걸 뭐라고 한다? 의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사람이 원관념이에요. 직유나 은유나 상징은 사람이나 명사가 원관념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보조관념이니까 의인법. 어디로 달아나노? 자, 어디로 달아나노? 요거 한번 좀 밑줄쳐볼까요? 달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앞에서 나타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화체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인법 청자처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제비를 잡지 못하는 제비가 달아나는 거죠. 제비가 달아나는 건데 제비가 달아나는 거에 대해서 놀부죠. 흥부가 아니라 놀부의 허탈감이라든가 뭐 안타까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죠. 놀부의 허탈감 또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예요. 왜? 제비다리 부러뜨려야 돼. 나도 흥부처럼 재물 많이 획득할 거야.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또 그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백운을 박차며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에서 백운이라고 하는 것은 흰구름이죠. 흰구름 단어 뜻 한번 체크해 보면 흑운은 당연히 검은 구름인데 흰 구름을 박차고 검은 구름을 무릅쓰고 그거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흰 구름과 검은 구름은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색채 대비. 백색과 흑색에 백색과 흰색이죠. 검은색이죠.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반공중. 그렇죠? 아주 높지 않은 위치일 거예요. 자, 반공중에 반쯤 높은 허공에 떠가서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요것도 있네. 박차며가 있네요. 그래서 박차며 요건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무릅쓰고 요런 부분이죠. 특히 요 박차며가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역동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역동적 또는 적극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요. 즉 제비가 아주 역동적으로 피피피피피피 날아다니는 거지. 역동적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역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이여 어허 어이고 다라를 가느냐라고 해서 여음구가 또 반복되고 있죠. 여기 우이여 어이여 어허허 어이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여음구 반복. 원래 여음구는 고려가요에 있었던 건데 우리 잡가에서 그거를 또 다시 재현해 놓고 있죠. 그래서 달아나느냐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놀부의 놀부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거죠. 놀부의 안타까움 강조. 탐욕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못 채우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으로 헐헐 다 오너라. 여기에서 내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가 나타나고 있네요. 내 집에서 날은 놀부죠. 놀부인데 화자가 제시되고 있나요? 또는 시적 청자가 제시되고 있나요? 오케이. 화자가 여기에서 또 달리 제시되고 있어요. 다 오너라. 자, 다 오너라 라고 하는 건 제비 죽일 거야. 해서 놀부의 탐욕성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다 오너라. 다 부러뜨려 주마. 너희들 다 재물을 나한테 주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오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성을 암시하는데 이 탐욕성을 또 다른 말로 또는 내 간절함을 암시한다.
야, 나 너희들 너무너무 잡고 싶어. 놀부의 입장에서는 간절함을 암시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탐욕이나 간절함. 탐욕이나 간절함. 보는 거죠. 자, 됐나요? 그런데 놀부가 이렇게 간절하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요? 양류상, 버드나무 위입니다. 양류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플러스 위에 앉아 있는 꾀꼬리인가요? 우와, 꾀꼬리를 제비만 여겨라고 하는 거죠. 후린다라고 하는 건데, 즉 놀부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죠. 제비로 여겨서 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놀부는 제비잡기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꾀꼬리를 잡는 거죠. 잘못된 거거든 이거. 꾀꼬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놀부의 탐욕성, 간절함을 암시한다는 표현을 미리 해놨는데 꾀꼬리를 잡아요.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탐욕일 수도 있고 또는 어리석음일 수도 있죠. 아니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줘서 거기에서 재물이 나오는데 꾀꼬리가 박씨 물어다 주겠냐고. 잘못된 거지. 됐나요? 그래서 꾀꼬리를 잡을 정도로 아하 이에히 에헤야 라고 하는 거죠. 아하 이헤이 에헤이 에헤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여음구 반복. 자, 여음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흥을 고취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해서 여기서 되는 제비예요. 제비야. 너 자꾸 어디로 그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놀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 달아나는 제비를 원망하고 있어요. 놀부가. 너 어디로 가느냐? 그런 말투죠.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의문문이나 서리법이 아니라 원망의 정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내용으로 나뉘게 되네요. 하나의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비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놀부가 원망하는 걸로 좀 끊어줄 수가 있어요. 공산야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지 또 다르게 삽입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늙은 범이 살찌남캐를 물어다 놓고 애 어르고 논인다 해서 춘향가를 인용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두 개의 연관성을 보자. 늙은 범은 뭐겠습니까? 늙은 범은 놀부. 그 다음에 저기에서 살찌남캐는 제비.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정리할 때 좀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 공산야월로 가겠습니다. 단어 뜻 좀 체크합시다. 공산야월 무슨 뜻입니까? 사람 없는 빈산이죠. 빈산에 야월 달이 뜬 겁니다. 그래서 달이죠. 공산 빈산이란 뜻입니다. 빈산 플러스 밤에 달이 뜬 거죠. 그래서 적막하거나 외로운 건데 공산야월하고 달 밝은데 또 체크할 게 있죠. 공산야월이랑 그죠? 공산야월 달 밝은데 의미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중복과 잉여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잉여는 남아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눠볼까요? 슬픈 노래 두 견성인데 슬픈 소래, 요 소래랑 뭡니까? 요 소리성자죠. 요렇게 두 군데가 또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고, 중복. 이거는 잉여적인 표현이죠. 잉여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심각한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슬픈 소리로 그죠? 슬픈 소리 뭡니까? 공산야월에 빈산의 달 밝은 밤에 달이 밝은데 슬픈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두 견새의 슬픈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야월 다시 한번 갈까요? 첫 번째 중복적인 표현이고 여기 보니까 공산야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슬픈 노래 두견성은 청각이 있죠. 시각과 청각을 열거하고 있는 중복 표현, 잉여적인 표현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적인 이미지하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뭔가 표현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처량함을 유발하고 있어요. 처량함을 유발하고 있다. 처량한 건 불쌍한 거야. 예, 처량한 거, 예, 불쌍한 것을 유발하고 있다. 불쌍한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슬픈 소래 두견제 월도천심 야삼경에서 다시 한번 여기 또 반복하고 있죠. 슬픈 소래 두견성이 아니라 여긴 두견체네요. 그럼 반복이 아니네. 슬픈 소리로 제자도 울제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슬픈 소리로 두견새가 울고 월도천심 달이 하늘 한가운데 달이 떠 있어요. 그래서 월도 달이 하늘이죠. 하늘 뭡니까? 심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하늘 한가운데에 달이 떠져 있어요. 하늘 한가운데에 달이 떠져 있고 늦은 밤에 아주 늦은 밤에라고 해서 슬픈 소래 두견제 역시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앞에서 반복하고 있죠. 앞행에서 반복하고 있고 월도천심 야삼경 여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또 시각이에요. 앞에는 시각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 시각을 뒤로 배치 청각이 나왔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죠. 여기는 또 시각입니다. 그래서 슬픈 소리가 나고 야삼경 시간적인 배경 새벽 1시 정도 되는 야삼경이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 어떤 분은 요걸 또 흐름이라고 보기도 해요. 시간이 흘러 야삼경이라고 했으니까 달이 떠오는 거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시각과 청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또는 시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한밤중이죠. 이 한밤중은 왜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했을까? 어느 난군이 나를 찾아오겠는가? 이거 춘향가인가? 예,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 2번으로 가서 난군이 오지 못하는 이유겠죠. 못하는 배경 또는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난군님이 와야 되는데 내가 안 와서 슬퍼. 근데 공산야월 달이 밝어. 아주 야심한 시간 새벽 1시야. 산은 새벽 1시면 앞이 안 보여. 바로 발 앞에도 안 보여서 낭떠러지 그냥 푹푹 떨어지기도 하지. 사람들. 그래서 그 어느 난군이에서 난군 동그라미 쳐볼까요? 난군. 자, 첫 번째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네,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난군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정서고요. 그리움은 네거티브한 정서로 보기 때문에 저걸 좀 구분했어요. 날 찾아오리라고 했는데 찾아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거 설의법이죠. 찾아올 수 있겠는가 해서 설의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님이 오지 못하는 현실이죠. 님이 오지 못하는 외로운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느 님이 나를 찾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좀 더 체크를 하는데 여기 어디죠? 네, 공산야월 하는 부분이죠. 공산야월 그 놀부가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나눠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또 나눠서 보는데 지금 요 부분 공산야월 요 부분부터는 세타령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다 쓰려고 했는데 요쯤에다 쓸게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13행부터는 뭐가 되고 있다? 세타령. 아까
판소리 춘향가, 그 다음에 판소리 흥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새타령 새가 날아든다 라고 하는 그 우리 민요 중에서 잡가 새타령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새타령 인용. 공산야월, 슬픈 소래, 두견성, 슬픈 소래, 두견제, 이런 부분들이 새타령을 인용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군이 찾아오지 못한다. 외로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하다 보니까 잡가인데, 잡다한 거 그냥 간단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됐네요. 자, 또 넘어갑시다. 이제 마무리 들어가죠. 쭉 내려가서, 아이고, 요 정도인가요? 단어 뜻 있는 것까지. 이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울림비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지우겠습니다. 다시, 체크 내려줘? 내려도 돼? 아니, 내려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춘향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울림비조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기가 16번째 행일 겁니다. 울림비조가 16번째 행. 야, 그렇죠? 그래서 울림비조부터 블록 A로 또 잡혀 있네요. 네, 잡혀 있어서 행번호 좀 체크합시다. 울림비조 16, 17, 18, 19, 20, 21, 22회까지 22번째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림비조 무새들은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울림비조 단어 뜻 체크해야 되네요. 우리가 요즘에 쓰는 단어들을 안 쓰기 때문에 용어 해석만 좀 잘하면 되겠네. 울림비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울창한 숲에서 나는 새지요. 한마디로 숲에서 나는 새라고 봐야 되겠죠. 숲에서 날아다니는 새.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 조자랑 그 다음에 무새라고 하는 것은 무새, 다시 한번 여러 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중복입니다. 중복과 잉여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서민들이 노래 부르다가 놓칠까봐 반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농춘화답이라고 하는 거죠. 농춘화답, 봄을 희롱하면서 여기 있죠. 서로 지적이는, 그래서 농춘화답해서 서로 지적이는 요구하고 짝을 짓는 거죠. 그래서 화답하고 짝이 또 뭡니까? 의미상 중복이에요. 완전히 100% 중복은 아니지만 의미상 중복 또는 잉여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진 거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울림비조 무새들은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라고 되어 있죠. 숲에서 나는 새들은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새들은 짝을 지었어요. 다정한 거죠. 이렇게 보면 새는 지금 다정한 모습인데, 근데 우리 앞에서 보는 거 어느 난근 찾아오리라고 하는 거니까 화자는 어떻게 되니? 화자는 외로워요. 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상황과 처지 정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쌍내. 서로가 오고 서로가 가고 날아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내, 날아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새타령을 또 인용한 부분이에요. 요거 잡가 새타령을 인용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새타령 인용. 요거는 좀 준비한 거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 주어질 거예요. 필요하다면 적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해서 앵무새, 학, 두루미, 문체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적다, 공기 뚜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들을 열거하고 나서 뚜루룩 하는 것은 요거는 의성어죠. 네, 의성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 공기 적다에서 여기 좀 끊어볼게요. 공기 적다, 공작새라고 하는 건데, 공기 적다, 공기 뚜루에서 공작새가 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기 적다, 뚜루 여기 있죠. 그죠? 네, 뚜루 음성 상징어인데, 공기 적다라고 하는 것이 공작이네요. 좀 말장난, 언어 유희가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공기 적다, 언어 유희적인데, 요거는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공작이 공기 적다라고 온대요. 언어 유희죠. 의성어를 물론 흉내낸 거긴 한데 공기 뚜루룩 하는 부분 의성어. 다음 숙궁 접동 스르라니 호반새 날아든다라고 해서 스르라니는 네 스르르르 날아드는 거죠. 그래서 스르르라는 것은 요건 또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스르라니 의태어 스르라니 의태어 그 다음에 숙궁은 새요. 그래서 쌍거상래 날아는데 무새들인데 앵무새가 1번이고 학이 2번이고 3번 새를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공작 그 다음에 숙궁 5번이죠. 숙궁 오는 거는 뭐다? 네, 숙궁 무슨 새죠? 숫국새예요. 그래서 요거 써볼까요? 숫국새. 그 다음에 색깔 구분 안 되네요. 그 다음 접동은 네 접동새 알고 있죠. 우리 그 아우레비 접도에서 우리 김소월의 시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네 접동새입니다. 숫국새 예, 접동새에서 여기 5번 숫궁 그 다음에 6번 접동 그 다음에 호반새가 있죠. 호반새 날아든다 해서 7번 아이고 그렇죠? 네, 온갖 무새들이 나타나는데 이 무새, 예, 그럼 좀 별표 좀 칠게요. 이 무새들이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데 이 무새를 나중에 열거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1, 2, 3, 4, 5, 6, 7까지 있죠? 또 뭐까지 있어요? 기러기 헐헐. 기러기 예, 8번. 여기 8번이네요. 번호상으로 8번. 헐헐 의태어. 그 다음에 방울새 9번 떨렁해서 요거는 또 의성어 새 특징을 음성상징어로 표현하고 있죠. 다 날아들고 놀부한테 지금 날아드는 것 같죠. 그래서 모든 새는 날아드는데 제비만 네 제비를 열거하고 있는 네 제비를 다시 놀부로 가네요. 10번째 새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노에서 다시 세타령에서 다시 흥보가로 온 거죠. 네, 제비만 어디로 달아나노 하는 부분은 다시 흥보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새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해놔서 의성어 첫 번째 네, 여기도 있고 여기 1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맥적으로 직접 안 써져 있는 것 그렇죠? 네. 새를 열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3번으로 새의 특징을 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어요. 새의 특징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앵무새 춤 잘 추고 학두루미 문체 의성어 음성상징어를 플러스 음성상징어를 활용한 새들이 좀 있죠. 거의 대부분이죠. 음성상징어를 활용을 합니다. 특징을 제시할 때. 참고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활용해서 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음성상징어가 새의 특징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나, 두 개 빼고 다 된다.
그리고 세 특징을 제시했고, 다음에 세 번째, 무쇠와 제비의 대조도 나타나고 있죠. 표유상의 특징을 우리가 해석해 먹어야 되겠네요. 무쇠는 놀부에게 날아오고요. 날아오는 거고, 제비는 뭡니까? 놀부에게서 달아나는 거죠. 놀부에서 달아나는 것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제비만 달아나노라고 해서 다시 앞부분처럼 요 달아나노 하는 요 부분에서 제비를 잡지 못하는 또는 제비가 날아가는 제비를 잡지 못하는 놀부의 안타까움이에요. 놀부의 안타까움으로 다시 짬뽕으로 섞였네요. 그래서 잡가요. 일정한 형식과 틀이 없고 이리저리 짬뽕으로 다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제비를 잡지 못하는 놀부의 안타까움만 드러났나요? 다시 한번, 제비를 잡지 못하는 놀부의 안타까움만 있나요? 요거 좀 다른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잡가니까. 그래서 잡가인데 여기서 이제 번호 또 들어갈 거예요. 요 제비를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대상으로 만약에 한다면 탐욕의 대상, 다리를 부러뜨려서 재물을 얻으려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네 번째로 들어가죠. 자, 님이 오지 않는 외로운 현실도 암시되고 있어요. 외로운 현실을 암시합니다. 님이 오지 않아요. 제비가 님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보기로 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무쇠는 잡다한 것들이에요. 잡다한 이상한 인연이 없는 사람이죠. 무쇠와 대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찾아서 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님만 달아나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님만 달아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님이 온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잡가의 매력이지요. 잡가의 매력이다. 됐죠?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해석으로 하면, 물 좀 마시고 여기 이제 구성을 좀 보세요. 이제 좀 컨퍼런스를 좀 한번 해서 봅시다. 일단 초반부죠. 초반부에는 춘향가를 인용했어요. 춘향가 인용, 당연히 사랑 노래겠죠.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뭡니까? 흥보가, 판소리, 흥보가를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세타령을 인용하면서 이 후반부에 같이 또 믹스가 되고 있거든. 요런 구조로 봤을 때, 자, 그럼 욕망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욕망으로 만약에 본다면, 자, 욕망으로 본다면 전반부의 욕망은 뭡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재물과 부귀의 욕망이죠. 부귀의 욕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후반부에는 뭡니까? 님과의 사랑을 하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대조도 있어요. 다양하게 문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잡가의 매력은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해석을 다양화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춘향가를 인용하는 것은 지금 새들과도 연결을 안 했어요. 새들과 연결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놀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 춘향가를 인용한 부분은 놀고 싶은 유희, 여유죠. 여유와 유희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욕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해석이 짬뽕이 다양하게 돼 있어 어떤 걸 포인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여기 님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제비가 일반적으로 이런데 만약에 춘향가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면 춘향가를 활용한다면 이거는 이몽룡이겠죠.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되게 좋다.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잡가는 저 내용 자체로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으로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북이 재물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네, 추구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좌절도 돼요. 욕망에 추구와 좌절이 있습니다. 추구와 좌절.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도 네, 추구와 이렇게 되죠. 좌절의 구조가 다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산가라고 하는 잡가도 그렇고 뭡니까? 제비가도 그렇고 욕망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관점,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잡가가 문제가 나오면 작품 자체는 쉽지만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도록